AI 시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투자, 커리어, 양육의 해답을 찾기 위해 3명의 40대 가장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삶의 티타임 한 닭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막스. 오공입니다. 네, 션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또 최근에 또 오셨죠? 알렉스 카르라고 하는 또 거장이 오셨습니다. 예.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꼭 해보고 싶었던 시간이었던 거고, 특히 오늘 뭐 팔란티어의 AI 피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션님? 네, 팔란티어 AI 피콘은 제가 그 하이라이트로 유튜브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크게 두 가지 사례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고 하나가 후지츠였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항공사잖아요. 그치. 근데, 네. 근데 이제 항공사는 어 돈을 버는 상한이 막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영업을 잘해도 새로운 신규 노선을 취항할 수는 없거든요. 노선은 이미 항공사들끼리 다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항공사가 수익을 내는 방법은 경비 절감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은 수의 비행기와 승무원으로 가장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면 그게 순이익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 케이스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이제 항공 노선을 계획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그 사람들의 그 일정, 파일럿과 승무원들의 스케줄링을 최적화해서 팔란티어 플랫폼 위에서 이걸 가지고 단기간 내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봤다라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방송에서 이런저런 뭐 커서나 뭐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 얘기들을 했었는데 정말로 AI를 써서 경제적인 확실한 이익을 보는 케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는 저는 약간 AWS 모멘트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AWS가 성공한 그 스토리를 보면 이제 넷플릭스라는 어떤 고객이 초반에 그 아마존의 비전에 동참해서 AWS를 쓰고 그 AWS 그 데이터 센터를 쓰면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로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대한 주가 상승과 순이익을 벌어들였죠. 근데 그 똑같은 스토리가 요 플랫폼 제공자가 팔란티어로만 바뀌어서 똑같이 재생되는 것 같다는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얘기를 보면서. 그리고 그 기존의 아메리칸 에어라인 예를 들면 항공사가 클라우드를 써서 비용을 절감한 케이스가 이제 과거 2006년부터 2025년까지의 클라우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준 가치였다고 하면 이제 팔란티어가 주는 가치는 이제 AX로 실제로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엔터프라이즈가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증명해내는 유즈 케이스가 마치 리인벤트를 보듯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임원이 나와서 본인들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걸 보고 정말 AWS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AWS가 리인벤트해서 사례 소개하듯이. 그래서 이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서 다른 엔터프라이즈들도 이 흐름에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적용되는 분야도 지금은 항공업을 얘기를 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제약사에서도 그리고 뭐 발전소 그리고 교육기관 이런 데들에서 그러니까 그 도메인에 관계없이 AX 팔란티어 기반의 AX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큰 경제적 이익을 얻어가는 케이스들을 본 게 또 굉장히 좀 이제 기술이 성숙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후지츠 사례인데 후지츠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이제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 일본에서 넘버원, 넘버투를 가져가는 굉장히 거대한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프로바이더예요. 그러니까 SI 업체 중에 탑티어인 거죠, 일본에.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 앞으로는 기업 간 데이터 통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일리아 수츠케버가 이제 작년 겨울에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인터넷의 데이터를 다 썼다 학습에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 아무도 손대지 못한 데이터가 큰 덩어리 데이터가 남아 있었는데 그 데이터가 어디냐 하면은 기업 내 데이터예요. 음, 근데 팔란티어는 이제 기업 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후지츠 같이 SI 업을 하는 회사는 고객사로 여러 대기업들과 함께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 회사의 데이터와 저 회사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훨씬 더 거대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이게 기업 기밀이 관계된 거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얘기지만 후치츠 그 발표자분도 지금 당장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팔란티어를 써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제 소회를 말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태핑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기업 내 데이터가 요거를 이제 팔란티어라는 플랫폼 제공자를 통해서 AI가 한 번 더 어떤 그 데이터를 통한 점프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서 요 두 가지,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사례와 후지츠 사례가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팔란티어는 저도 진짜 뭐 아주 조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우선은 팔란티어를 이야기하면 사실 두 사람을 꼭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 CEO인 알렉스 칼프하고 이제 피터 티엘. 또 그렇죠. 사실 언제 우리가 피터 티엘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저는 정말 중요한 인물인 것 같거든요. 근 IT 현대에 있어서는 역사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정말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웨스턴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세계관이 있으셔서 그걸 기반으로 2003년도에 만들어졌고 사실 팔란티오가 그 9.11 테러 사건 있었을 때 테러리스트 트래킹이 됐던 오사마 빈 라덴을 찾은 솔루션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최근에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이 상업시장, 그러니까 공공시장을 주로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정부 기관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업시장을 넘어왔는데 연평균 40% 성장이 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번에 AIP콘, 거기서 AIP가 사실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이제 컨퍼런스의 약자로 해서 AIP콘이라고 하는데 거길 보면은 일본 회사들이 좀 많이 나와요. 후지스도 있지만 또 하나 또 있었거든요. 파나소닉이었나? 그 일본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냐면 글로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과의 우방국가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그 KT가 제가 알기로는 총판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HD 현대가 지금 파란티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그 CTO가 와서 HD 현대 사례를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의 성장을 공공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엄청나게 성장을 하려고 하는 이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들었던 팔란티오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솔루션들은 소위 말하는 뭐 데이터 분석 솔루션들은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그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팔란티의 가장 핵심이 그런 의사결정을 직접 내려주는 표현보다는 액셔너블한 인사이트를 내려줘서 빠른 시간 내에 기업들 사용자들이 그거를 실행하고 빠른 시간 내에 아웃컴을 만들어내는 아까 말한 뭐 30% 이상의 비용 절감을 만들어내는 직접적 효과를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비싼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팔란티어는 이름에서와 같이 정말로 기대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우공 선수 혹시 팔란티어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아니, 이제 저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제가 일하는 곳은. 그렇죠.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중요했던 게 이제 워크플로우와 데이터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표준화를 해서 기업들한테 이제 효율성을 전달을 해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데이터 중심의 어떻게 보면은 해자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이 갖고 있던 게 팔란티어 때문에 흔들리는 케이스들을 제가 종종 보고 있거든요. 음, 음.
음.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회사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반면에 팔란티어가 굉장히 그 사람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사람에 대한 약간 좀 의존도가 높은 솔루션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장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내에 또 굉장히 유명한 그 유튜브 채널 중에 그 노종석 대표님이 운영하는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지난 주말 에피소드에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다뤘어요. 음, 근데 요점은 그것조차도 이제 forward deployed engineer라는 걸로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플란티어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앞으로 AI가 대체하게 될 거라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음. 그 두 분 팔란티어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반지의 제왕이죠. 반지의 제왕에서 그 수정구슬. 네, 수정구슬이죠. 사루만의 수정구슬이 이제 사루만, 예. 팔란티어죠. 그 멀리 떨어진 곳까지 막 찾아보면서 막 찾아준 이런 구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팔란티어가 있었죠. 그렇습니까? 예, 과거 그 PC 통신 시절에 천리안이라고 있었거든요. 진짜 옛날 얘기다. 그리고 또 제가 테슬라로서 또 이 얘기는 꺼내야 되는 게 뭐냐면 팔란티어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팔란티어의 디폴트 AI 모델이 그록이래요. 근데 고객이 챗GPT나 예를 들면 엔트로픽의 클로드 쓸 수 있는데 그록과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테슬라 xAI하고도 엄청 밀접한 관계. 결국에는 피터 티엘과 알렉스 칼프와 또 우리 일론 머스크와의 또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하여튼간 만약에 이걸 듣고 계시는 테슬라 분들이 계시면 팔란티어는 우리 친구다. 라는 거를 반드시 이해해 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유튜브에서 본 거긴 한데 지금 이게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팔란티어가 사용하는 주요 LLM이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던 의문을 한 번에 해소해 준 계기도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론 머스크의 xAI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멤피스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콜로서스라는 이름의 대규모 클러스터를 지금 운영 중인데 엔비디아의 아주 고가의 장비를 몇십만 장씩 주문해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근데 항상 저는 궁금했던 게 지금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 xAI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델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는 시장 1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픈 AI 챗GPT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제 2등은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드 그리고 3등이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오픈 소스 지정에는 메타의 라마가 있었는데 라마는 이제 라마 4부터는 약간 경쟁에서 좀 탈락하는 분위기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경쟁 그 구도 안에 그록은 별로 존재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수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규모 투자를 할까? 이게 제가 항상 그게 의문이었는데 팔란티어와 연계점을 찾으면서 제가 좀 그런 미스테리가 좀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수요가 없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다급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팔란티어의 사세 확장이 놀랍고 또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 2000년대 초반에 그 만남이 이루어졌던 이제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의 인연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AIP콘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점점 팔란티어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수와 그리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고 성공 사례가 쌓이고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xAI 그러니까 그록 모델을 쓰는 고객이 직접 내가 그록 API를 써서 그록을 쓰겠다라는 고객보다 이 팔란티어를 통해서 쓰는 고객이 압도적으로 많겠구나. 이 동맹은 너무나 좀 강고하다라는 좀 느낌이 들고 그 JD 벤스 미국의 부통령인 JD 벤스가 과거 피터 틸과 인연이 있다는 것도 되게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것도 이미 알려진 정보긴 한데 이제 이더리움을 만든 이더리움의 창시자 이제 비탈리 부테린 역시 그 피터 틸이 만들었던 이제 그 장학 재단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이제 이더리움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힌트들을 조합해 보면 페이팔로 시작된 인연들, 페이팔 마피아가 지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팔란티어는 참 애매해요. 아까 우리가 퍼에 대해서도 되게 높다라고 200배 높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팔란티어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AI 기업들에 대해서 버블이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션은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AI 버블 얘기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또 포트폴리오 한번 좀 점검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의 또 의견이 갈렸잖아요. 션님은 버블이다. 그리고 우리 우공님은 버블이 아니다.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두 분들이 어떻게 멱살 잡고 싸우는지를 볼 수 있는 다음 멱살 에피소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좀 약간 다음 편에 가기 전에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다음 편에 수정하세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티저. 여러분, 우공님께서 입장을 바꾸려고 하는지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막스, 우공 네, 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